자, 그래서 자바는 일단 클래스를 만들어 가지고 실행하게 되고요. 그 자바 자체가 보면은 변수도 있고 메소드들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로 짬뽕해서 버물려 가지고 어떤 모양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양이라는 것을 이제 타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데이터의 타입의 클래스가 그래서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드디스크에 존재하는 것을 클래스라고 얘기하는데, 얘는 직접 CPU가 가져다가 실행을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얘를 이제 실행하기 위해서 메모리를 올리는 것을 가지고 생성이라고 얘기해요. 생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생성할 때, 프로그램상에서 생성할 때 쓰는 것은 new입니다. new를 이용해서 메인 메모리 한 개 탁 올려요. 올린 것을 이제 객체라고 얘기해요. 얘가 객체는 이제 동작을 하죠. 이제 지멋대로 내가 뭘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얘네들이 동작을 합니다. 그렇게 동작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을 이제 객체라고 얘기하고요. 동작을 시키려면 얘가 그 메인 메모리에 올라와야 돼요. 그래야지 CPU에서 걔한테 일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메인 메모리에 올라와 있는 자체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객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객체는 뉴에서 이 하드디스크에 있는 클래스를 뉴에서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걔네들이 계속 올라올 수 있고 주소도 계속 쓸 수 있고, 주소가 다르니까 이제 변수에다가 계속 주소가 달라진 거를 같은 변수에다 집어넣으면 계속 변하겠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있는 것만 이제 존재하게 돼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여러 개를 같이 쓰시려면 다른 변수를 전부 다 선언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변수를 선언해서 써주시면 객체를 여러 개 만들어서, 같은 클래스인데 객체를 여러 개 만들어서 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리고 이제 그 프로젝트를 저희가 이제 실행하면서 맨 처음에 만드는 게 이제 메인인데요. 메인 프로젝트들에 해당이 되는데, 프로젝트 안에 맨 처음에 처음에 실행하게 하기 위해서 메인이라는 걸 만들어요. 메인의 구조는 public static void main, 그 다음에 스트링의 배열이고요. 이 대괄호 대괄호는 여기다 쓸 수도 있고 여기 뒤에다 쓸 수도 있어요. ARGS. 그리고 ARGS라는 이름은 변경할 수도 있어요. 어차피 변수명이니까 내 마음대로 쓰면 되죠. 요거만 변경할 수 있고 나머지는 변경할 수 없어요. 그대로 써야 메인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요 형태가 아니면 메인으로 인정을 못하고요. 메소드 안에는 이렇게 처리문들을 넣어서, 처리문 0개 이상의 처리문을 넣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맨 처음에 처리가 된다. 어차피 메인도 메소드이기 때문에 메소드를 만들려면 클래스를 먼저 만들고 그 안에 메소드들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만드는 것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 변수 얘기를 했었는데요. 변수는 변하는 변하는 수를 이제 변수라고 얘기해요. 그 변한다는 얘기는 어떤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여기서는 메인 메모리 장소를 마련해 놓고 거기다 데이터를 계속 여러 번 담으면 바뀌는 거죠. 값들이 바뀌어요. 맨 처음에는 1을 집어넣다. 이 장소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1이 저장돼 있다가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으면 2로 바뀌는 거죠. 이게 1이 없어지고 2로 바뀌는, 이걸 이제 변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값들이 자꾸 변해요. 얘기를 하는데, 자바에서는 이런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처리되는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선언이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선언은 그 데이터의 형태를 잡아주는 거예요. 형태를 잡아주고 메모리상에서 어느 정도 크기의 형태의 공간을 잡아야 될 것인가를 정해주게 되는데요. 그렇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이렇게 쓰게 돼요. 그 형태라는 것은 여기서 보시면 타입 얘기를 하고요. 여기도 모양도 타입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타입이, 이 변수를 쓰는데 이 변수에 해당되는 타입은 뭐다, 어떤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쓰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변수의 타입을 지정을 하는 것을 변수 선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변수를 쓸 건데 걔 타입이 뭐야, 뭐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데, 그래서 앞에다가 변수 선언하는 것은 앞에다 타입을 쓰고 그 뒤에 변수명을 쓰는 것을 변수 선언 이렇게 얘기하고요. 한 번 변수 선언한 것을 계속 이제 두 번, 세 번 선언할 수는 없어요. 두 번, 세 번 선언할 제가 요거를 이제 A라고 선언하면 그 뒤에 또 A라고 또 타입을 이렇게 써가지고 쓰면은 A라고 쓰면 얘를 찾아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류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은 걸로 쓰진 않는데 어쨌든 다른 걸로 쓰시면서 변수를 써가지고 사용하면서 앞에 타입을 쓰면 변수 선언 이렇게 써서, 선언은 같은 변수명으로서는 선언을 한 번만 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같은 A를 써야 된다 그럴 때는 여기 타입을 빼고 그냥 A를 써가지고 사용해서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통 책에서
변수입니다라고 지정하는 것은 이 타입에 대한 설명이에요. 타입. 그 변수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운영을 할 때 어떤 타입에 의해서 저희가 지정을 해서 쓸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쓰는 건데요. 변수 타입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변수 타입은 이제 그 기본형이라고 썼던 거 맞나요? 기본형 변수가 있고요. 기본형 변수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게 참조형입니다. 참조형 변수가 있습니다. 기본형 변수는요, 길이가 고정이에요. 길이가 고정, 정해져 있습니다. 고정으로 돼 있으시고요. 그래서 요거는 그 특정한 메모리에다가 이제 길이를 그만큼 잡아요. 딱 선언되는 순간 길이를 그만큼 잡고 거기다 값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값으로 운영됩니다. 고정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얘네들은 길이가 고정이 아니에요. 길이가 고정이 아니다. 가변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배열 같은 경우에 이제 한 개를 잡을 수도 있고 두 개를 잡을 수도 있고 뭐 세 개를 잡을 수도 있고 똑같은 값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메모리를 얼만큼 이렇게 잡아놔야 될지 이런 게 정하기가 그렇고 데이터가 많아지거나 이제 그러면은 또 이제 클래스 같은 경우에도 클래스다. 그러면 그 클래스가 변수를 한 개를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네 개를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길이를 잡아놓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길이를 잡아놓을 수 없기 때문에 주소로 운영을 합니다. 주소를 운영하게 되고요. 주소는 이제 그 메인 메모리에 올려져 있는 곳에 가는 위치를 의미하죠. 그 어디에 그 이거를 자리를 잡고 있다. 이렇게 위치에 대한 것을 이제 알려주면서 그 위치에 대한 값을 참조형 변수의 값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주소의 길이는 똑같죠. 주소를 표시할 수 있는 그 크기는 똑같아요. 그 주소가 이제 우리가 보시면은 메인 메모리가 그 막 무한대로 증가시켜서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프로그램상에서도 이 주소를 운영할 때 최대값이 있어요. 주소를 운영할 수 있는 최대값. 그래서 그거를 표시할 수 있을 만큼만 이제 잡아놓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그 현재 프로그램 코딩할 때는 이제 주소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인데 그 주소를 꺼내 가지고 와서 그 위치를 찾아가서 실행을 하는 거죠. 그건 이제 현재 그 주소가 들어가 있는 게 값이 아니고요. 걔를 참조해서 위치를 찾아가서 거기에 맞는 것을 이제 꺼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거를 참조형 변수 이렇게 크게 나누게 되고요. 얘는 길이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이제 정해있지 않다는 얘기는 그 실제적으로 이런 데이터들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서 걔를 그 길이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메인 메모리에 올려져 있는 위치 정보를 여기 이쪽 참조형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쪽에 가서 이제 꺼내올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참조형 변수부터 이제 한번 해보시면 참조형 변수는 배열이 여기에 속합니다. 배열은 같은 타입이에요. 같은 타입의 여러 개의 데이터, 뭐 이런 거를 이제 저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그 저희가 배웠었던 것은 요 위에 스트링 대괄호고 문자열 여러 개 스트링 대괄호고 문자열 여러 개 이렇게 사용하고요. 그 문자열 여러 개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그 문자열을 담을 수 있는 게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문자열 1개, 2개, 3개, 4개 뭐 이렇게 해서 담으시면 여기 0번째 데이터, 1번째 데이터, 2번째 데이터, 3번째 데이터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ARGS 이렇게 썼잖아요. 그럼 여기는 그 ARGS 0번째 데이터 뭐 이렇게 위치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써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대괄호고 대괄호 사이에 들어가는 것을 인덱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배열 같은 경우에는요, 인덱스를 사용해요. 인덱스를 사용하는데 0부터 이렇게 됩니다. 인덱스에 해당되는 것은 0부터 그 1 증가되면서 0부터 1 증가시키면서 이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0부터 쓰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상대적인 위치라고 얘기합니다. ARGS라는 이름으로 쓰는데 ARGS에서부터 그 ARG 여기 보시면 이제 변수가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 만약에 잡았다고 치면 얘가 ARGS예요. ARGS가 들어가면 요 첫 번째 위치에 주소를 갖고 있겠죠. 주소 갖고 있을 텐데
그 중에 그 여기서부터 0번째 떨어져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자. 이렇게 가져오는 거죠. 여기는 1번째 떨어져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자. 여기 1번. 여기는 2번째 떨어져 있는, 여기는 3번째 떨어져 있는. 그래서 요만큼 스킵하고 2번째부터 가져오게. 그 다음에 요거는 3번째는 요만큼 스킵하고 여기서부터 가져오는. 뭐 이렇게 하는 상대적인 위치라고 얘기를 해줘요. 똑같이 ARGS예요. 그 ARGS도 여기를 먼저 찾아가야 되는 거죠. 여기를 찾아가고 0번 스킵. 0번 스킵이 인덱스에 해당되는 것은 0번 스킵, 1번 스킵, 2번 스킵, 여기는 3번 스킵. 그래서 하나, 둘, 세 번은 스킵하고 그 다음 데이터를 가져오자. 그래서 인덱스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저희가 그래서 반복문 쓸 때 0부터 이렇게 많이 쓰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해서 작성해서 어제 반복문 한번 해보셨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하시는 게 이제 클래스죠. 클래스를 쓰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다른 타입. 보통 다른 타입의 여러 개의 데이터, 여러 개의 데이터를 이제 사용할 수 있어요. 그 클래스니까 막 내가 변수 선언을 거기다 해서 뭐 인티저도 선언하고 스트링도 선언하고 쓰고 싶은 만큼 막 선언해서 쓰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클래스 자체는 그 같은 타입을 써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다른 타입, 보통 다른 타입을 이용해서 쓸 때 클래스를 사용하고요. 같은 타입을 쓰더라도 클래스를 선언할 수 있어요. 선언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이름을 줘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쓸 수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그냥 내 맘대로 써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런 거를 형태다 얘기를 한 거죠. 형태. 같은 데이터가 여러 개 있는 형태. 다른 데이터가 여러 개 짬뽕되어 있는 형태. 그래서 이런 형태를 타입, 여기 앞에 쓰는 타입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때 이제 변수 타입. 내가 변수를 한 개 선언하는데 변수 타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자, 기본형 변수는 이제 저희가 그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숫자를 나타낼 수 있는 변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문자가 있습니다. 문자. 세 번째는 이제 논리가 있습니다. 논리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true, 얼마 안 되니까 true나 false를 의미하고요. true나 false를 의미해서 1비트면 될 것 같은데 10 하면 될 것 같은데 그 메인 메모리에서 저장하는 단위가 있죠. 그 프로그램 랭귀지에서 처리하는 단위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1비트만 처리하면은 이게 1비트 모든 데이터를 1비트로 하면은 관리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걸 1비트 처리를 안 하고 1바이트 처리를 합니다. 얘는 1바이트가 8비트예요. 1바이트 처리를 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얘는 1바이트에 해당이 되고요. 얘는 이제 그 문자열인데 인용부를 이렇게 찍어요. 인용부를 찍어서 사용하고요. 그 인용부 한 개를 찍습니다. 그 쌍따옴표를 찍으시면 안 되고 두 개짜리 찍으면 안 되고, 그 자바는 쌍따옴표, 지금 따옴표, 쌍따옴표. 그 두 개 찍는 게 인용부 두 개짜리가 이제 쌍따옴표. 이제 커테이트 마크, 뭐 더블 커테이트 마크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냥 따옴표, 쌍따옴표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바는 따옴표와 쌍따옴표를 구분을 해요. 그래서 그 한 개짜리 쓰면 문자, 두 개짜리 쓰면 문자 열 이렇게 해서 구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게 되고요. 그래서 한 글자, 여기 이정보 따옴표 안에는 한 글자만 입력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글자를 입력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시고요. 얘는 이제 그 2바이트를 운영을 합니다. 2바이트 운영을 하는데 그 2바이트를 중에서 이걸 코드로 하시면 그 코드 0번이 뭐 어떤 거에 해당되고 이렇게 1번이 어떤 거에 해당되고 이렇게 매칭되는 코드들의 숫자가 있어요. 그런데 얘는 음수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 0번부터 시작해서 코드를 0번부터 쭉 이렇게 나열한 다음에 코드랑 문자랑 매칭 시켜 놓은 거거든요. 문자열을.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그 문자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숫자를 문자랑 그 이게 매칭을 시켜서 숫자로 컴퓨터 안에 들어가면 숫자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숫자로 처리하게 되는데 이 문자에 해당되는 것은 0번부터 이렇게 처리가 돼서 쓰기 때문에 음수라는 게 없어요. 음수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고요. 전부 다 숫자인데 0부터 해서 양수의 개념만 있습니다. 그래서 음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문자열도 음수가 없다라는 게 숫자로 처리한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이거는 그 숫자로 처리가 됩니다. 실제적으로 컴퓨터 안에 들어가면 1010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바뀌어 가지고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숫자로 처리해서 사용하는 것. 나중에 이것도 확인을 한번 그냥 변경하면 변경이 된다 이런 걸 확인을 한번 해드릴게요.
해드리고요. 숫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숫자에는 첫 번째는 이제 정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실수가 있다. 실수가 있다. 정수는 소점이 없는 거, 실수는 소점이 있는 거. 그 정수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그냥 그 바이트 1, 바이트, 쇼트, 그 다음에 인티자가 기본이라고 그랬어요. 인티자, 대괄호 거는 얘가 기본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롱이 있으시고, 그 바이트로 봤을 때는 얘가 1 곱하기 2식이죠. 1, 얘는 2, 여기는 4, 곱하기 2식 계속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8. 다음 단위를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면 16이 되는 거죠. 현재는 자바에서는 바이트, 쇼트, 인티자, 롱까지만 이제 숫자를 처리하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랭귀지 자체가 그렇게 되고요. 그 위에 거는 아직 선언한 게 없어요. 이게 업버전 시키면은 또 한 개 만들 수도 있겠죠. 뭐 빅, 롱, 빅, 인티자 뭐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빅, 롱, 빅, 인티자 뭐 이런 것들은 그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이제 쓰는 내용들 중에서 다른 랭귀지나 이런 거에는 있고요. 그 업버전된 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1, 2, 4, 8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티저가 가장 기본이고요. 그 여기 4바이트입니다. 4바이트. 1바이트, 바이트는 1바이트, 얘는 2바이트, 4바이트, 8바이트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문자가 2바이트를 쓰잖아요. 그래서 2바이트니까 숫자로 운영한다. 그래서 얘랑 똑같을 것 같은데 크기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쪽은 정수라는 것은 마이너스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정수의 숫자로 운영이 된다면 이쪽에 이제 여기를 반을 뚝 잘라서 얘가 0이에요. 0. 마이너스 부분과 마이너스 1부터 이렇게 쭉 내려가는 마이너스 부분과 플러스 부분이 존재하는 거죠. 플러스. 예. 다시 여기에 이렇게 이쪽부터 0이고요.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이면 여기가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플러스 부분과 마이너스 부분이 존재해요. 근데 얘는 그 문자는 마이너스 부분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같은 크기에 해당되는 것은.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보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크기상으로 이게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 운영되는 게 틀린 거죠. 얘는 0부터 운영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 값으로 운영이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틀리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건 나중에 처리할 때 이게 얘가 뭐 인티저로 돼? 안 돼? 뭐 쇼트로 돼? 안 돼?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쓰실 때 한번 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수는 이 정도 쓰시면 되겠고, 실수는 내가 바이트로 선언하면 1바이트가 잡힌다는 거예요. 인티저로 선언하면 4바이트가 잡히죠. 그 메모리 상에서 이제 크기가 정해져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변수 중에서 기본형 변수에 해당되는 것은 길이가 고정이에요. 그래서 1, 2, 4, 8 이렇게 고정으로 잡아놓고 값을 집어넣다가 변경해서 사용하게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실수는 플로트가 있고, 그 다음에 더블이 있어요. DOUBLE 더블이 있습니다. 더블이 있어서 여기는 그 플로트가 4바이트, 더블이 8바이트 이렇게 되는데 그 운영하는 방식이 틀리다 그랬어요. 얘는 이제 그 부호가 있고요. 앞에가 부호예요. 부호 1비트. 부호 1비트고 플러스 그 다음에 숫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얘네들은 그렇지 않아요. 얘네들은 운영할 때 얘는 앞에 부호가 있고요. 1비트 플러스 지수가 있습니다. 지수 플러스 그 다음에 유효 숫자 0 빼고 앞에 0 다 빼고 이렇게 앞에 숫자가 나오는 것부터 이렇게 쭉 나열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처리된다 이 정도는 이제 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만약에 0.002, 0023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바꾸냐면 이 2.3 정도로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소점이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온 거죠. 여기는 나누기 1000을 한 거죠. 1000 이렇게 해서 요거는 10의 3승이 됩니다. 10의 3승. 10의 3승이 돼서 요거를 이제 표시할 때는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 플러스죠. 플러스이고요. 그 다음에 10의 3승이고요. 3승. 그 다음에 2, 3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컴퓨터가 저장할 때는 소점 이런 거를 보지는 않습니다. 컴퓨터 안에는 그냥 여기가 소점이에요 라고 이제 찍어 놓지는 않는다고요. 그냥 메모리에 저장할 때 숫자를 저장하고 여기 위치에
무조건 여기 위치에 소수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그 처리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그 요렇게 해서 소수점을 이 맨 위에 숫자 첫 번째 나눈 숫자 앞 그 뒤에다가 이렇게 찍도록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지수승을 만듭니다. 그래서 앞에 플러스고 여기 앞에 플러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그 10의 10의 3승이 아니라 10의 마이너스 3승 나누기니까요. 곱하기면은 10의 3승인데 나누기니까 마이너스 3승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3, 23 이렇게 해서 처리하는 그 처리해서 집어넣는 데이터를 넣어놓는 이렇게 이제 처리되도록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숫자나 이렇게 처리를 하시게 되면 아주 큰 숫자나 작은 숫자를 표시할 수 있다. 그래서 같은 4바이트지만 얘하고는 급이 다른 거야. 얘하고는 서로 급이 다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플로트가 훨씬 더 큰 숫자와 작은 숫자를 표시할 수가 있으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변수에 대한 것을 이제 해드렸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하시는 게 연산자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연산자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한번 했죠. 연산자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저희가 하시면서 연산자 중에서 이제 산술연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등가 연산, 등가는 같다 이런 뜻인데 가치가 같다 이거 아니고 대입연산 그 오른쪽 거를 왼쪽에다가 집어넣는다, 대입한다. 대입연산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이꼴이 대입연산이죠. 이꼴. 그래서 이꼴이 대입연산인데 오른쪽에 있는 것을 잘 정리를 해요. 잘 정리해서 한 개의 데이터를 만들어요. 한 개의 데이터를 만든다. 이게 이제 1번이에요. 첫 번째는 이제 오른쪽에 이꼴이 있으면 오른쪽에 있는 정보를 잘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한 개를 만들어요. 데이터 한 개를 만들고 걔를 왼쪽에 있는 데다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왼쪽으로 넣어준다. 그럼 왼쪽에 있는 거는 값이 변해야 되죠. 값이 변하니까 변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꼴 앞에 있는 것은 이제 보통 이건 변수를 지정을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값이 변해서 거기다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장할 때 쓰는 거 그게 변수인데, 그 변수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왼쪽 앞에다 선언하고, 데이터 한 개니까 앞에 있는 거 한 개, 변수도 한 개, 뭐 이렇게 선언이 되어져야 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이꼴은 뒤에 가면서도 계속 이제 보시게 되니까 다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산술연산에 해당되는 산술연산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저희가 하시겠죠. 산술연산은 그 오칙연산이라고 했는데, 그 원래는 사칙연산인데 사칙연산이 그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그 퍼센테이지 나머지입니다. 이게 나머지고요. 그 나누기는 이거 나누기입니다. 나누기는 이제 목만 하게 되고요. 그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소수점 이하 버린다는 얘기는 인티저인 경우에, 그 소수점이 없는 연산을 하면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소수점이 없는 연산을 하면 연산 시 소수점 아래 버림. 과감하게 버립니다. 버려가지고 이제 쓸 수 있도록 해서 사용하게 되고요. 그 얘는 크기는 이제 그 만약에 같은 숫자인데 연산할 때에 이제 크기가 다른 것을 연산하게 되면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그 인티저 맨 처음 바이트가 제일 작은 거죠. 바이트 뭐 플러스 바이트를 하면 무엇이 나오게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게 돼요. 무엇이 나오게 되냐 하면은 얘가 이제 그 바이트는 1바이트잖아요. 그래서 그 1바이트 더하기 1바이트면 1바이트가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얘는 인티저가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인티저가 나오는 얘기는 이제 기계적인 구조 때문이죠. 기계적 구조. 그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그 크기를 그 컴퓨터 내부에서는 이게 바이트 단위로 이렇게 쪼개 가지고 있지 않아요. 보통의 경우는 숫자를 나타낼 때 그 4바이트 단위로 이렇게 데이터를 집어넣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트에 해당하는 1바이트를 기계에다 집어넣고 연산을 했어요. 연산을 해서 데이터가 나오려고 그러는데 크기가 얼마나 한다고요?
인티저 크기만 한 거예요. 4바이트인 거예요. 그래서 4바이트가 이제 바이트 플러스 바이트라면 그 인티저가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인티저로 저희가 이제 그 기계적인 구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희가 그 안에서 이 실제적으로 이 CPU가 동작을 시킬 때에 사용하는 그 메모리의 크기예요. 크기에 해당되는 게 이제 인티저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꺼내면 결과가 꺼내면 인티저가 나와 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좀 그 있고요. 그런데 얘를 이제 그 다른 거랑 전부 다 해도 기계적인 구조 때문에 인티저가 나온다. 이건 아시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얘가 그 아까 전에 쇼트라는 것도 있는데 쇼트 뭐 플러스 뭐 바이트 뭐 쇼트 이렇게 해도 기계적인 구조에 의해서 얘도 인티저가 나온다. 이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쓰기 때문에 이렇게 되시는데요. 근데 이제 인티저하고 이제 플러스 롱 이렇게 처리를 하면 어떻게 나오냐? 롱은 이제 더 길이가 길어요. 그러면은 큰 것에 맞추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과는 롱이 된다. 얘는 이제 큰 그 크기가 큰 것에 크기가 큰 것에 맞춘다. 맞추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현재의 연산을 산술 연산 해가지고 사용하시면 이제 인티저 플러스 롱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롱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데 그 롱 타입에 해당되는 것은 나중에 보시면 이 데이터가 롱 타입이에요 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뒤에다가 L자를 붙입니다. L 그냥 숫자를 쓰시면 그 바이트 뭐 쇼트 이런 것도 있는데 뭐 그 타입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인티저입니다 이렇게 쓰다가 인티저보다 더 큰 숫자에 해당되는 롱이라는 데이터를 쓸 때는 뒤에다가 이제 L자를 붙여주는데요. 소문자로 붙이면 좀 이상해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이제 대문자로 붙여요. 12 이렇게 쓰면은 그냥 인티저로 인식을 하거든요. 근데 얘 롱입니다. 이렇게 해서 L자를 이렇게 붙여서 얘가 롱 타입의 데이터입니다.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요. 자바에서는. 뭐 이렇게 해서 사용이 된다 이렇게 되시는데 그럼 이제 한번 저희가 다른 것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전부 다니까 오치기 연산에 해당되는 결과를 나오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저희가 그 연산을 할 때 뭐 10에서 다른 건 해도 되는데 굳이 12에서 한번 해볼까요? 12 더하기 5 정도 딱 떨어지지 않은 5 정도에 해당되는 것을 한번 이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연산 기가 처리하면은 17 이렇게 나오겠죠. 예. 이렇게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2 빼기로 해서 5를 하게 되면은 결과는 그냥 그 출력하세요에다가 이렇게 써올 수 있기 때문에 결과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빼기니까 7 정도에 해당되는 게 나오는 거 맞죠? 7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에서 이제 곱하기 뭐 5 하게 되면 이런 어려운 거를 하게 되면 5, 20, 60이 되는 거죠. 60. 5일은 5에서 50에다가 2, 50 해가지고 20 더하면 60이 되죠. 제가 틀리면 얘기하세요. 산수가 제일 어려웠어요. 그죠? 나누기 5를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얘네들은 이제 그 2, 50하고 2가 남죠? 이래서 과감하게 2를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10 이렇게 10이 아니라 2, 50, 2 두 번 2 이렇게 됩니다. 뭐 2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2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10에서 퍼센테이지 나머지를 구하시면 5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그 10으로 떨어지고 나머지가 2가 되는 거죠. 2 남은 나머지가 2가 된다. 이렇게 이제 연산이 됩니다. 자, 이꼴 연산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사용을 이렇게 해보시면 얘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변수를 선언한 게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result 뭐 이렇게 쓰시고 result 이렇게 사용하시고 이제 만약에 나누기를 냈다 12 나누기 5 이렇게 처리를 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먼저 12 나누기 5를 실행을 하겠죠. 얘네들은 그 12 나누기 5를 해서 얘를 얼마를 만드냐면 2를 만듭니다. 2 이렇게 만들고 그 첫 번째는 이제 이거 1번입니다. 첫 번째는 12 나누기 5를 하고 그 다음에 12 나누기 5는 연산 결과에 2를 만들어서 2를 어떻게 해요? 넘긴다. 이꼴을 이용해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꼴이라는 연산들을 이용해서 리절트의 값이
값으로 2를 저장하는 거죠. 2를 저장하게 됩니다. 그래 리절트를 찍으면 2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사용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순서는 오른쪽에 있는 거를 먼저 연산을 한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연산을 먼저 하고 그 숫자 2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꼴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저장해서 집어넣는다. 이렇게 이제 순서에 맞춰서 자기 한다. 이 랭귀지에 있어서나 아니면 처리문에 있어서 DB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순서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순서에 맞춰서 무엇인가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맞춰 주셔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산술 연산, 오칙 연산을 이렇게 쭉 써셨는데, 그 대입 산술 연산이 있습니다. 그 합쳐서 사용하시는 건데요. 그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짜시는 분들은 이제 한 글자 줄이는 걸 되게 그 신경을 많이 써서 씁니다. 왜냐면 코딩할 때 이제 그게 빠르기나 아니면은 코딩 자체를 팍 줄여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줄여서 쓰는데요. 그래서 그 저희가 맨 처음에 변수 i를 선언했다고 치고요. i는 뭐 i 플러스 1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중복해서 플러스 뭐 5 이렇게 되거나 이럴 때 이제 보시면 여기 이제 i도 있고 요 뒤에 i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중복돼서 사용하시는 것을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 언어마다 특성이 좀 있기 때문에 언어에 대한 것들은 이제 잘 확인을 하셔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이제 잘 표시를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자바에서는 이제 이런 거를 허용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쓰고 있는데 이거를 저희가 쓰겠습니다. 이것에 해당되는 것을 보시면 이제 i는 이렇게 쓰는 것을 똑같이 얘를 똑같은 처리문입니다. 이거를 i 이렇게 세미콜론까지 찍어 드리겠습니다. i라고 이렇게 쓰시고 이제 여기다가 그 i를 빼버립니다. 여기 i를 빼서 이거 지웁니다. 주목되는 거 뺍니다. 그러면 뻘쭘하게 플러스가 남았죠. 이 플러스를 여기다 앞에다 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앞에다 붙이시면 i 플러스 이꼬르 뭐 5 이렇게 쓴 거와 동일하다. 그래서 저희가 연산 처리해가지고 쓰실 때 i에다가 뭔가를 더해서 계속 쓸 때는 이렇게 많이 붙여서 씁니다. 이런 연산 처리는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엄청나게 많이 쓰시니까 문자열 이어붙이기 할 때도 이런 거를 많이 씁니다. 계속 이어붙이기에서 뭐 문자열에다가 다시 집어넣고 문자열로 집어넣으세요. 이거보다는 그냥 플러스 이꼴 이렇게 해서 많이 사용합니다. 이런 연산자들은.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거를 1 증가하는 연산을 이렇게 다시 이거에 준해서 만들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1 증가시키는 것은 이제 i 플러스 이꼬르 1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데요. 굳이 이렇게 만들 필요가 없고요. 저희는 i 플러스 이거 한 개로 끝내자. 이렇게 i 플러스 1 증가시켜주세요. 근데 이제 앞에 붙어 있는 거와 뒤에 붙어 있는 거가 좀 다르죠. 이런 걸 단항 연산자라고 얘기하고요. 항이 한 개예요. 항이 한 개고 연산을 그냥 하는데 자기 한 개 가지고 전부 다 끝내요. 그래서 이제 그 증가 연산자와 감소 연산자가 있죠. 그래서 1 증가하는 연산자, 그 다음에 1 감소하는 연산자. 그래서 쓰실 때에 i가 뒤에 붙으면 이렇게 i가 플러스 이렇게 해서 i가 앞에 있고 플러스가 있으면 이거는 이제 처리를 하고 처리가 먼저입니다. 선 처리를 먼저 하고 한 후 그 다음에 증가를 시켜라. 한 후 증가시킨다. 근데 이제 요 자체는 지금 현재는 처리가 없어요. 처리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증가만 그냥 시키는 거죠. 그래서 1 증가만 시키는 걸로 이해됩니다. 이거 연산 처리문 안에 이제 i 플러스가 존재하면 달라지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플러스 i라고 치면 플러스 i 이거는 이제 이 선 증가를 먼저 시키고 선 증가를 하고 그 후 처리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현재는 처리가 없어요. 현재는 처리가 없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여기 위에 있는 거나 아래에 있는 거나 똑같이 동작을 합니다. 그냥 1 증가시켜 주세요. 이걸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1 증가시켜 주세요. 이렇게 쓰는데 그 얘네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증가를 먼저 시키고 이거 1 증가시킨다. 1 증가시킨다. 그리고 이제 1 증가시킨 것에 의해 시킨다. 이렇게 하시고 이제 다른 처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출력한다. 뭐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면 이제 문장이 두 개가 되는 거죠. 1 증가를 시키는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출력하는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1 증가시키는 거를 정식적으로 쓰면 뭐 i는 i 뭐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길게 썼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뭐 system.out.println 이렇게 쓴 다음에 i를 출력하자 뭐 이렇게 썼을 거라고요. 그러면은 얘도 이제 플러스로 사용할 수 있죠. 근데 증가시키는 거니까 앞에 나왔어요. 그 선 증가죠. 선 증가 이렇게 되는 거죠. 플러스 i를 먼저 하는 거죠. 그럼 요거를 이제 저희가 한 줄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만들면 그냥 system.out.println 이렇게 쓰시고요. 그 선 증가니까 플러스 i를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써가지고 사용하시면 이렇게 한 줄로 코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두 줄로 썼던 거를 이제 한 줄로 저희가 표시할 수 있다. 이런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쓰기 좋아라 하는 코드 그 프로그래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래머에서 이제 좋아하는 코드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그 처리를 먼저 하고요. 그 출력한다. 그리고 1 증가시킨다. 이렇게 짜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출력한다. system.out.println 이렇게 해서 썼겠죠. i 이렇게 써서 i를 출력한다. 이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 증가시킨다. i 뭐 플러스 이꼬로 1 이렇게 쓰겠습니다. 여러 가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 동일하게 없긴 하지만 이걸 이제 한 줄 코딩으로 할 수 있다 이거죠. 한 줄 코딩을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여기다가 이제 system.out.println 쓰시고 후에 증가를 시켜야 되니까 i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죠. i 플러스 하시면 이렇게죠. 선 처리 후 출력을 먼저 합니다. 출력하세요. 이게 처리죠. 선 처리 후 증가시킨다. 이 플러스는 나중에 증가시켜서 넘어가도록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는 게 있는데, 이거는 어떤 랭귀지에서는 저게 헷갈린다라고 생각하는 랭귀지도 있어요. 저렇게 쓰는 게 이렇게 두 줄로 쓰면은 눈에 확 들어오는데 한 줄로 쓰니까 눈에 확 들어오지 않아요. 이래서 눈에 안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저거를 못 쓰게 막는 랭귀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랭귀지의 특성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배우실 때 저게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뭐 이런 걸 확인한 후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자바, C, 자바스크립트 뭐 이런 대부분의 랭귀지에서는 저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사용해 보셔서 다나현 선자에 대해서 이제 한번 해 보셨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다나현 선자 했는데, 요거 다나현 선자를 또 많이 쓰는 이제 처리문 중에서 반복문입니다. 반복문에 해당되는 반복문에 해당되는 것을 이용해서 이제 다나현 선자를 많이 쓰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제 배열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0부터 시작하고 이게 4개다 그러면 0부터 시작하고 3까지 이렇게 계속 증가해야 되잖아요. 0, 1 플러스 1 증가하고 또 플러스 1 증가하고 또 플러스 1 증가하고 이렇게 일씩 증가해서 여기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처리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상당히 많이 짜게 됩니다. 그래서 요때 이제 배열을 이거나 아니면 이제 배열할 때도 1, 2, 3, 4, 0, 1, 2, 3, 4 이렇게 1, 2, 3 이렇게 이제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반복문 중에서 정해진 거, 특별히 이제 정해진 숫자를 가지고 하는 포문이라는 반복문을 사용하겠는데, 포문에는 앞에가 이제 초기값, 값을 맨 처음에 시작하는 초기값을 쓰고 세미콜론, 그 다음에 실행 조건, 실행해야 되는 조건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증가값을 쓰게 됩니다. 증가값. 이렇게 해서 증가값이랑 초기값과 실행되는 조건과 증가값은 서로 연관이 있어야 됩니다. 전혀 연관이 없는 생뚱맞은 걸 쓰시게 되면 우리가 반복 처리하게 되는 증거를 갖고 생뚱맞은 걸 쓰게 되면 얘가 무한반복하게 되겠죠. 증가는 다른 것 놈을 하고 이제 조건은 다른 걸 조건으로 쓴다 이러면 이제 서로 안 맞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포문을 사용하시면 초기값에 해당되는 포문을 사용하시면 초기값은 int 뭐 i 세미콜론 초기값 0부터 만약에 0부터 3까지다 이러면 이렇게 쓰시고, i가 뭐 적거나 같으면 계속 실행해라 3 이렇게 3까지 0부터 3까지
표시를 하고 세미콜론 i 플러스 플러스 이때 이제 증감연산자를 많이 플러스 플러스 i 플러스 플러스 아무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네, 써서 사용하고요. 중괄호하고 중괄호 사이의 처리문 그 처리문 반복 처리문들을 여기서 쓰게 되는데 그 반복해야 될 처리문이 그 한 개인 경우에는 중괄호하고 중괄호를 안 쓰셔야 됩니다. 포문은 반복해라 뒤에 따라오는 요 반복문 한 개를 반복해라 이런 건데 중괄호하고 중괄호로 했다는 얘기는 묶었다 한 개로 묶었다 되시겠죠? 이렇게 처리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이런 그 단화연산자에 해당되는 것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보시게 되는 거는 이제 이런 데다가 보시게 되십니다. 그러면 이제 처리할 때 포문은 첫 번째는 초기값을 얘기해 1번입니다. 1번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요게 2번 조건을 실행할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하고 실행하는 게 오다가 떨어졌습니다. 그럼 이쪽 반복문에 쳐 들어가서 이게 3번 처리 반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조건 증가하는 게 이거 4번으로 가고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2, 3, 4, 2, 3, 4, 2, 3, 4, 2, 3, 4 막 돌다가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 초기값은 얘는 한 번만 여기는 단 한 번만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값 맨 처음에 값을 집어넣는 거 단 한 번만 실행이 되는 이런 처리문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